네, 5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그야말로 일파만파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특히 대법관에 대한 탄핵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판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니까 네. 양평, 여주, 이재명 후보 일정을 다 함께 하신 것 네, 같더라고요. 함께했습니다. 예, 네. 경기도당위원장이시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고요.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아이들과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네, 그 함께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현수막에 지지자분들께서 고난과 영광의 아들 이재명 딱 이렇게 펼치셨는데 예, 그거 보고 얼마나 그냥 눈물이 울컥 났는지 예. 고난 예. 그렇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국민의 1등 일꾼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거기서 봤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근데 진짜 지금 고난 일색입니다. 아직은 영광을 얘기하기는 이르고 고난 아무튼 일색이어서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면 예,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힘든 시련을 준다고 하는데 예. 그 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6월 3일 날 도래할 것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님 모시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 9일 만에 갑자기 저 파기환송 결정을 네. 내리고 반드시 이제 저 상고기각 할 거다. 이거는 100%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예, 파기환송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급기야 그 고법으로 돌아갔는데 고법에서 15일 날, 네.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인데 15일 날 재판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네. 이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 기류가 상당히 이제 거센 상황인데요. 네.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목은 기일 변경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권 판사가. 예. 15일 오후 2시가 이제 재판인데요. 네. 이제 송달이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음, 이제 주말이라든가 휴일을 빼면 5월 9일까지 이제 송달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송달이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예. 송달이 안 되면 예. 기일 변경은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원 스스로. 법원 예. 스스로. 왜냐하면 예. 이제 송달 안 된 상태에서 재판기를 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네. 뭐 무조건 파기 사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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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변경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 계속 전국 투어라든가 일정을 다니시니까 송달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법원도 지금 원래는 우편 송달이 원칙인데 예. 지금 집행관을 동원해 갖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기 있는 인천 지방법원 그다음에 지금 의원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남부 네. 지방법원의 집행관을 동원해서 지금 송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과연 송달이 될 것이냐? 음. 그게 이제 문제 관건이고. 네. 예, 근데 뭐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집행관이 찾아가서 송달 서류 여기 있어 하고 던져주고 오는 그런 송달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송달이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통상의 범주에서는 전부 우편 우편 송달을 송달을 먼저 하죠. 하고 네. 도저히 뭐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안 오는 경우에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가서 자택이나 뭐 근무지에 가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출석 요구서를 네, 전달을 네. 하는 건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게 다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되고 우편 송달도 했다 그래요.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하고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동시로. 예 집행관 송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일은 정말 이것도 한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법 예. 역사상 예.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통상에 이제 법원 실무했던 판사님이나 이 변호사님들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없던 로직이다. 없죠. 한 예. 번도 이래보지를 못했다. 못 그렇습니다. 보던 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아무튼 5월 1일 날 조희대 원장이 네. 급발진 폭주하면서 사법 구태타를 일으킨 후에 서울 고등도 그 추이에 따라서 네. 지금 하고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예. 준비하고
뭐 신속한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졸속 재판 혹은 네.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그 날리기 위한 그런 재판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네. 일단 그 이제 배당된 재판부 의원님께서 형사 7부로 배당이 될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정말 형사 7부로 딱 네, 배당이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이재권 판사가 상당히 형이 세다. 네, 네, 네. 고집도 센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법조 취재하는 기자들이 오늘 한겨레 신문 그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분이고 이렇게 뭐 격하게 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네, 뭔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투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는데 이재원 판사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재원 판사는 사실은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김영수 대법원장 하에서 사법부 내에 중요한 그 요직을 맡았던 23기 중에 거의 뭐 최선봉 네, 그런 최선봉. 그런 판사였는데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신청도 하고 그랬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몇 번 이제 조희대 원장 아래에서 예. 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낙마를 했고 아, 대신 23기에 예. 지금 3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유명한 엄상필, 예, 그 정경심 교수, 조국 그렇죠. 교수 했던 예. 조국 장관님 했던 엄상필, 그다음에 노경필, 네, 그다음에 마용주, 예, 조희대 원장의 황태자라고 하는 마용주 3명이나 예. 대법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게 마지막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 조희대 재청을 받더라도 아니 민주당이 그런 대법관을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우리는 안 해준다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졸속 재판 그다음에 내규 다 어기고 또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판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법관으로 동의 못한다. 우린 국회에서 낙마시킬 것이다. 예. 분명히 알아라. 예, 조희대 원장한테 그 지시 따라간다고 해서 대법관 되는 거 아니다라고 예. 제가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재권 부장이 만약에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고등 형사 2부 김종호 부장인가 거기가 이제 또 선거 전담 네, 세 번째 재판부거든요. 예, 김종호 부장은 윤석열 징계를 취소시켰던 재판부의 일원입니다. 네, 거긴 더 보수이고 예. 더 세면 셌지. 예. 이재권 부장보다 뭐 덜하지 않다. 덜하진 않다. 예.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대법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서울고등 그런 그 사람한테도 경고를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지금 한 2년이 안 남았거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안에 대법관 우리는 절대로 동의 못 해준다. 그런 사람 우리는 대법관으로 안 된다. 그러니 조희대 원장한테 거기 편승해서 수능해서 괜히 따라했다가는 역사에도 오명을 남기고 대법관도 영원히 못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네. 너무 헛헛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들의 이제 참정권이 완벽하게 뺏기는 거죠. 뺏기느냐 마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네. 재판을 네. 본인이 대법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네. 판단으로 가지고 있다면 판사들 중에는 정말 근데 너무- 사건 당사자만 보고 기록만 보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죠. 예.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판사들 중에도 대법관을 목표로 해서 20, 30년 동안 네. 그것만 목표로 해서 또 판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한테 짜웅도 하고 예. 계속 뭐 법원 행정처 일도 하려고 하고 예. 그런 판사들도 또 있습니다. 예. 권력 지향적인 판사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옥석은 분명히 가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대법관 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라. 역사에 따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법관으로 동의할 거다. 네. 예,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권 그다음에 김종호 이런 네, 사람들이 전부 이제 대법관을 희망하고 대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조희대 원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대법관 추천 받아서 대법관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트랙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뭐 결정적으로 확 심증을 드러낸 건 아닌데요. 권력력을 드러낸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벌써 15일 날 잡고 집행관 하는 거 봐서는
확실하게 냄새는 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일 변경을 시켜주느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인 신청 같은 거 할 텐데 네. 그러면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서 예. 뭐 2주 후에 다시 또 재판을 잡느냐. 예. 그거를 좀 봐야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이 지금 사실관계를 건드렸거든요. 네. 이게 체증 법칙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오인을 인정하면서 항소심에 무죄를 판결한 항소심의 사실관계를 건드렸어요. 네. 원래 대법원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법률심이니까. 네. 근데 이제 체증 법칙이라는 얄팍한 수단을 예전부터 이용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건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원래 대법원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고 사실심은 그러니까 사실관계 인정은 사실심의 전속 권한이라고 제가 판사일 때부터 우리는 사실관계 안 건드린다. 네. 그렇게 20년 전서부터 천명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환송된 그 항소심 판결문에서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증인들이 있느냐? 지금 정영학이라고 네. 대장동 사건에서 자기네들이 남욱이랑 뭐 김만배 씨랑 실컷 나눈 자유로운 대화의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거기 언제 어디 등장을 합니까? 예. 다 자기들끼리 막 예. 이렇게 하자. 유동규랑 막 뭐 나눠 먹고 너 네. 뭐 얼마 줄게 이런 것만 있지 이재명 시장이 거기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이 시장 몰래 하자 막 그런. 네, 그런 얘기 예. 나오죠. 그러다가 정영학이가 지금 검찰 수사 세게 들어오니까 말을 바꾼 거거든요. 예. 지금 정영학이가 뭐라고 합니까? 검찰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자기가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네. 과장했다. 예. 쉽게 말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영학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백현동 사건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세게 조졌으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압박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다 예. 뭐 진술서 확인서 예. 썼거든요. 근데 사실 성남시 공무원들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또 검찰이 불러든 대로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양심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했고 예.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인증 동본을 다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네. 서울 고등 형사 항소부에 내는 겁니다. 예. 진짜 검찰이 제대로 예. 절차 지키고 그다음에 강압 수사 안 했는지 보자. 네. 그러면 서울 고등 항소부는 그거 받아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채택 안 하고 선고하겠다고 하면 네. 인권 수사 그러니까 인권 침해 수사에 눈을 감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건 또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다. 예, 그러면 예. 이재권 부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생기는 거다. 또 생기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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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건 날려버려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제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15일 날 재판 기일을 잡았는데 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특히 증인 신청 같은 것도 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그 법원이 네.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불 끓고 예, 있죠. 이례적이다. 청주에서 뭐 부산에서 네. 네, 현직 판사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원장이 2025년 2월달에 법원장 임명을 그러니까 인사를 네. 했는데 그때 납득할 수 없는 인물들이 법원장에 많이 임명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했을 때 그걸 정지해라고 네. 했던 그 판사 지금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조미연 판사. 조희연?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예. 그 사람을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삼성가의 일원으로 좀 예전에도 비판받았던 재판을 했던 판사를 또 창원인가 어디 법원장으로 보내고 예. 또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을 또 춘천 예. 법원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법원장을 다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다라고 평가를 지금 예.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예. 저 뭐냐 도대체. 예. 네. 그다음에 그 법원장이 결국 법원은 형사 합의 재판장이랑 영장 전담 그 두 개 갖고 그다음에 가처분하는 네. 가처분 재판장 세 개가 되게 중요 보직이거든요. 예. 네. 영장을 기각하느냐 하느냐, 발부하느냐 마느냐. 예. 또 형사 합의에서 예.
이번에 지기현처럼 그렇죠. 이상하게 풀어주느냐 예, 마느냐 예. 또 가처분 여러 가지 가처분 들어왔을 때 멈추게 그렇지. 하느냐 세 개를 갖다가 그 법원장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쫙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의 불만이 있었죠. 뭐냐 이게 지금 양승태 옛날 원장 체제로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조희대 원장이 급발진을 예. 해버리니까 예.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예. 사실은 오늘까지는 연휴라서 네. 출근하는 판사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7일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예,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판사들 게시판에서 예. 그런 불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먼저 게시판에 올렸던 세 분의 부장 판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아 이런 분이 정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확실히 정의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고요. 예. 앞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그 조희대 원장의 폭주를 갖다가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더 튀어나올 것이라고 예. 예, 저는 확신이 일단 듭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 것이 네. 민주당에서 네. 이거 기록 검토 다 한 거 맞냐? 네. 그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에서 6만 7천 쪽이나 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대충 네. 보고 했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록 검토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청 국민들의 요청이 벌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네, 네.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 자체로도 국민적 요구가 이렇게 큰 건데 네, 네. 조희대 대법원도 긴장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 네. 상황에서 이거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예. 와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라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 기록 공개를 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법원의 형사 기록 전산화가 아직 미완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대법원이 그 원래 어느 업체가 이거를 전산화,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자기록으로 예, 만드는 전자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지금 오류가 계속 나서 원래 이게 몇 개월 미뤄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예, 질타를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였으니까 질타를 해서 예. 야 우리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전자화하는데 그 세금이 한 1,000억 이상 들거든요. 와. 그러면 모든 거를 갖다 다 예. 형사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빵꾸가 나냐 네. 지연되냐 그래서 막 질타를 하니까 뭐 6월 달까지 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6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 이게 전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 대법관들이 어떻게 예. 기록 검토를 했을까요? 실제로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버린 거라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해명들이 좀 네. 기괴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그거를 꼭 문서로 그 전자문서로 볼 필요는 없다. 네, 다 네. 보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연구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네. 원래 이제 1심 판결, 예. 2심 판결,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예.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관 보고서 예. 그렇게 이제 5개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연구관 보고서에는 연구관이 기록 검토를 해서 여기 몇 쪽에 이런 말, 몇 쪽에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있고 연구관 보고서는 복잡한 사건은 사실 한 200~3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하나의 논문 이상에 가는 자세한 게 있는데 이번에 연구관 보고서가 과연 얼마나 자세하게 네. 기록 검토를 하고 보고를 했는지 예.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야 되고 대법관들은 기록 아마 100%안 봤을 거의 안 봤을 겁니다. 예. 거의 안 봤을 겁니다. 거의 안 봤을 거다. 예, 예. 68,000페이지라고 하는데 예. 공판 기록도 그 한 수만 페이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2만 페이지 된다. 네. 공판 기록은 다 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는 그렇죠. 뭐 압수수색 기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판 기록은 다 진술이기 때문에 예. 그거 보려면 눈 빠집니다 진짜. 그리고 재미도 없는 거 그거 예. 이거 언제 봅니까? 예. 그걸 봤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납득 연구관 보고서에만 의지한 거고 또 그 연구관 보고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9일 만에 또 실질적으로 며칠 만에 했다고 하는 거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메모해 둔 거, 네. 요약해 둔 거 그거 좀 달라 그래서 네. 그거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졸속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이메일에 다 남거든요. 예, 이메일에. 그러니까 제가 왜 상고심이 예. 5월 1일 날 판결 선고한 게 1심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복붙. 논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말투도 그렇고 예. 어투도 그렇고 1심 판사의 메모와 그거를 받아서
그거 중심으로 결국에는 연구원 보고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희대 원장이 읽었던 네. 결정문. 박영환 선 결정문도 그거 중심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부 시대 갖고 예. 그대로 한 것처럼 예. 1심 판사의 메모만 했기 때문에 메모에는 메모한 사람의 의지라든가 생각이 네. 다 거기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6만 뭐 몇만 페이지를 한 100페이지로 요약하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그 판사가 다 따서 거기다 정리해 놓고 자기 생각 집어넣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 했으니 당연히 2심 판결이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졸속입니다. 진짜. 예, 네. 작심하고 예,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날리겠다 이런 네.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예, 대법관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졸속으로 재판을 할 리는 만무한 거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기일 변경 신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연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일과가 시작되는 네, 건데 네, 네. 그럼 민주당은 내부에서 어떻게 좀 탄핵을 대비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뭐 워낙 디테일하고 또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사실 그 전략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저의 의견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냥 추측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데 5월 15일은 일단은 재판이 안 열릴 것이다. 송달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네. 사실은 이제 큰 담론에 사실 결정하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정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예. 많기 예. 때문에 송달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악마는 높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송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한 송달 방법으로는 5월 9일까지 송달시킬 방법이 없다. 거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5월 15일 재판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연기될 거다. 네. 그리고 예. 이재건 부장도 어쨌건 김명수 혹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송달이 막힌다면 안 된다면 5월 15일 날 재판을 강행하거나 네. 강행할 수도 없지만 그다음에 바로 뭐 16일 날 잡을 수도 없고요. 네. 네, 그것도 또 5일 전에 또 송달을 또 시켜야 되니까 예. 그럼 한 22일 정도로 잡고 또 송달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바람이지만 5월 22일까지는 22일로 연기되고 네. 시간 이렇게 좀 송달시키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서보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네. 15일 날 해서 기일이 안 잡히면 16일 날 바로 나오라고 할 것 같다. 아니 송달을 시켜야지. 송달을 시켜야 돼서 송달을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고등법원으로 뭐 몇 호실로 어디까지 오십시오. 방송은 안 되고 반드시 그 서류를 예,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시키거나 아니면 인편으로 교부를 하든. 하거나 예.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네. 집에다가 놓고 오거나 그건 네. 동거인 가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조후 송달이라고 우연히 만나서 주는 거는 예.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동의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컨대 여러 테러 위협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도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예,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봐서는 송달이 어려울 겁니다. 안 될 예. 겁니다. 그리고 송달 안 된 거를 16일 날 또 바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송달 못 워낙- 시킨 건 뭐 그건 완벽한 건 파기 사유입니다. 네. 그거는 뭐. 예. 근데 워낙 기괴한 방법으로 네, 아주 네. 다양한 그냥 희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지규현 판사처럼 시간으로 네. 계산해서 네. 네, 풀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결심을 한다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별것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상식을 뭔가 뛰어넘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예. 좋다.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고 예규 안 지키고 소송법마저 어긴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은 양승태 원장처럼 특검이든 아니면 수사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받는다. 네. 양승태 원장 때처럼 100여 명 판사들이 불려가서 예. 검사들한테 수사받고 예. 뭐 정말 눈물 흘리고 울분을 토했다고 네. 그런 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예. 그런 경랑에 또 휘말릴 거냐. 이거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예전에 양승태 원장은 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국민의 참정권을 뺏으려고 했던 시도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풍과 예. 질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예. 여기에 들어올 거냐? 예.
라고 저희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일과가 시작되니까 네. 법원 판사들부터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법원이 요구를 해야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진짜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똑같이 구속 수사 받을 수 있게 그럼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희대 네. 원장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또 당할 거냐? 네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부터. 특별 재판부까지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원에다가 맡겨버렸더니 계속 양승태 뭐 임종원 다 무죄 때려버리니까 네. 못 믿겠다. 예. 그럼 뭐 우리 뭐 니른베르크 예. 법정처럼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예. 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이 재판하게 만들자, 예. 영장 발부하게 만들자. 예. 위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조희대 원장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구속됩니다. 네. 그거 따라했던 판사들 다 예. 수사받고 예. 다 처벌 받을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조희대 그 따라갔다가. 배에 따라갔다가 예. 완전히 역사의 오명도 뒤집어쓰고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인지 네. 아니면 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독립적인 재판을 할 것인지 예. 선택을 해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법원이 특히 이제 이재권 판사가 분명하게 좀 네.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김승원 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을 이재권 판사가 분명히 듣고 조희대 따라갔다가는 인생 망칠 수 있다. 인생 대법관도 망치죠. 못 되고 오히려 수사받는 신세가 될 수 신세가 있다. 예, 예, 이제 예. 판단 잘하셔라. 이제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시는 건데 네, 네. 이제 사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제 상당히 이제 세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동기시라고 그렇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 작심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제 한민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만한 어떤 법률적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는 제보가 있다. 가능성은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또 그 한가로이 한강 공원을 예. 산책하는 강아지 끌고 산책하는 네, 네, 장면이 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내란수계가. 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판단하기도 좀 그렇고 그걸 제보하신 분들도 오늘 다른 프로 보니까 또 다른 또 예. 정보를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 그게 어디까지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근데 지금 핵심은 이 사법 쿠데타의 핵심은 조희대 원장이다. 네. 그래서 저는 조희대 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 가장 최우선으로. 네. 이 사람이 총감독이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선량한 판사들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탄핵은 조희대 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 예.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예.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법관 10명까지 9명까지 또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거는 지도부라든가 뭐 어디 전략 쪽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또 의견을 받아서 근데 10명을 갖다가 탄핵시키면 사법부가 작동을 못하고 그 해체되는 붕괴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아. 과연 우리가 탄핵을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도 너무 이 권한을 다 사용하면 역시 절제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역풍으로 오히려 헌재가 빨리 끝내갖고 다 10명을 복귀시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조희대 원장 한 명만 상징적으로, 하고 예. 상징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행이 노태학 예. 그다음에 이흥구 예. 대법관 아닙니까? 예. 노태학 대법관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 재판을 안 하실 거고 네. 그럼 이용구 대법원장 대행이 할 텐데 네. 이용구 대법원장의 그 반대 의견 예. 이번에 그 5월 1일 날 맞습니다. 판결문의 반대 의견을 읽어보면 그분의 어떤 그 진심이 국민을 사랑하고 또 법원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네. 인권 보호의 진심이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이라면 균형을 잡고 양심에 따라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용구 대법원장이 싹 정리를 할 거다. 내부의 정리를 해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기회를 잡거나 뭐 한거나 이거는 다 재판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재판장이 그 조희대가 아니라 이흥구 네. 대법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대법원은 정리를 시키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 오늘이 D-28일인데요. 네. 사실은 30일께부터 당내에 이번 대선 보니까 오히려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네.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 아 그래서 오히려 예. 이게 지금 결집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제 여주 양평을 가도 예. 아까 말한 고난과 영광의 아들 이재명 이런 문구부터 해서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 막 그런 말로 네.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예. 이재명 지키자, 예. 그다음에 대통령 만들자 예. 이런 그 구호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음. 또 저부터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방심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탁 터지니까 예. 저도 막 정신이 번쩍 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만이 예. 이 내란의 모든 세력과 불씨를 다 꺼트릴 수 있다, 제압할 수 네. 있다. 그 경기도에서 저희가 원래 100만 표 이상으로 이기자라고 했다가 이번에 150만 표, 150만 표 이상으로 예. 이기자. 예. 예. 그다음에 잘하면 200만 표까지 한번 보자. 예. 예. 음. 그렇게 지금 그 오히려 목표를 높게 세우고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금 사실은 그 아직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냥 관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네. 이제 강원 지역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열세 네, 지역인데 시민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구경하시고 뭐 참 하고 강원도 싶은 현장 말, 직접 강원도 현장 다녀오셨죠? 제가 직접 봐가지고요. 예. 이제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판사들 몇 명이 네. 그리고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서 후보를 날릴 수 있다, 날려도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네. 이런 판단을 감히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거부, 분노죠. 그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오랫동안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네. 대통령은 내가 뽑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의식, 열망이 뭐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네. 그거를 감히 정치 검찰 또 사법 카르텔이 이거를 빼서 네. 그거는 정말 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예.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고 아주 이참에 그냥 정치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 또 개혁적인 작업이 후속적으로 네.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많은 동의를 예. 얻은 하에서 예. 그래서 지금 법원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다가 법원 망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에 역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네, 네. 민주당 내부에서 뭐 탄핵한다 그러면 역풍이 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중도에서 뭐 크게 흔들리거나 뭐 이것 네. 때문에 큰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21대 제가 초선일 때는 그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하면은 제가 제일 강성이고 네. 맨 앞에 나갔다가 네. 등 뒤에 칼도 맞고 칼침도 맞고 막 그랬는데 뭐 요즘은 뭐 저보다도 세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냥 저기 중간 뒤에서 열심히 오히려 그냥 온건파가 되셨어요. 그분들 서포트 해드리고 예전에 이제 철험회가 무색할 정도의 강철험회들이 많이 나와서 핵철험회, 핵철험회, 강철험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든든하고 이번에는 정말 뭔가 되겠다. 해방 후 80년 동안 이 뿌리 깊었던 그런 잔존 세력들, 사법의 카르텔, 검찰의 카르텔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열망으로 확 해체되고 완전히 진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지면서 기분 좋게 기쁘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네. 이 기득권 카르텔을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가 남미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이런 쿠데타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대선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고맙습니다.